교육은 교육대로 가는 아니 거다. 이번 주제가 입시적 관점에서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 고교학점제 입시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논란들이 최근에도 네네. 이제 이런 아까 투명성이라든지 네네.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어떤 틀에서 잘 정착돼서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안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철회하자 혹은 뭐 아니면은 대규모로 수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 자체의 취지를 잘 살려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만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입시적 관점에서의 그 대혼란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이수한 그 과목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이며 아이들을 비교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걸 비교할 수 있는 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적 관점에서 가장 큰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상대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고1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선택하면 이 3과목이 절대평가화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1 아이들 들어오면 더 많은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가 될 것이고, 현재 이제 초4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 완전 절대평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사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때 어떤 거는 필수 과목, 어떤 건 선택 과목. 그럼 필수 과목은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 이런 굉장히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각 대학 입장에서는 상대평가 기준으로 만들었던 입시의 룰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바꿔내야 될 텐데,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은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지 뭐 이 다른 전형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 다른 전형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준의 틀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때 각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게 여유로울 수 있는, 뭐 지필고사도 쉽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굳이 내가 어렵게 평가해서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과연 대학에서 각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내신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그것들이 학교 간 불균형이 나왔을 때 그것도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그 문제로 대입의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오는 후폭풍,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고교 학점제를 먼저 결정하고 입시 제도를 논의하는 것보다 입시 제도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을 정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고교 학점제라는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게 어쩌면 혼란을 줄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거죠. 엄청나게 혼란과 뭐 대폭풍이 올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평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했을 때 학교에서 쉽게 출제해 주는 것에 대한 그 결국에는 변별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 우리 일선학원은요 무조건 A등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평가상에서의 최고등급 4%지만 절대평가상에서의 최고등급 A등급이잖아요.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자격요건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들로는 본고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A, B, C, D, E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급 학교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A, B, C, D로 지금 성취평가제 하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영재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00분이나 표준편차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분이나 표준편차 다 볼 거면 처음부터 그냥 상대평가 내버려 두지 뭐하러 절대평가로 바꿨냐. 만약에 내가 지원했던 어떤 내가 지리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지리학과와 관련된 사회과목 혹은 지리과목, 기타 여러 연관 과목들에 대해서만 만약 지금처럼 뭐 100분이라든지 뭐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으면 네네. 가능하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들의 등급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싫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지난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절대평가를 주장해 왔거든요. 절대평가를 계속 네. 주장해 왔는데 네. 이제 와서 대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없으니 네. 딱 여기까지 멈추고 네. 절대평가의 확산을 더 이상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된 얘기인 거죠. 지금 학생부 양식이 중학교 양식하고 고등학교 양식이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는데 유일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게 하나가 내신 산출 방식이거든요. 네네. 한쪽은 A, B, C, D인데 네. 한쪽은 아직 상대평가가 남아있다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충분히 앞에서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왔고 계속해서 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이제 도입이 되는데 도입이 되면 입시에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입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가 다 교육을 다 끌고 가가지고서 네, 교육이 교육을 못하고 계속 대입이 먼저 네, 같이 네, 이게 네, 밸런스를 네.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가는 아니 거다. 이번 주제가 입시적 관점에서 고교학점을 어떻게 보는가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죠. 충분히 네, 튀어나오면 네.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뭐 수능 최저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신 최저를 갖다가 제한을 두든지 뭐 내신 100분위를 갖다가 제한을 두든지 관련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두 분 듭니다. 말씀 정리해보면 어쨌든 평가에 대한 교육과정 바뀌면서 평가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네. 그걸 보충할 수 있는 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괜찮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입시적 관점으로 딱 봤을 때 평가의 공정성, 학교에서 했던 내신 평가를 어떻게 대학이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보면 고교 학점제가 적용돼서 내신이 절대평가화되고 만약에 능력만 뭐 이게 기준을 낮춘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이 모두 A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아져서 대학의 그 내신 성적표에 들어왔다. 그럼 대학은 변별력을 갖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수능 최저 조건 걸고 뭐 내신 절대평가되고 확인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변별력은 결국 활동이거든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과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위권 대학은 학종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그 방향을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마나 신뢰롭게 쓰이느냐에 대한 신뢰 문화가 되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쓰이든 우리 믿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게 뭐 7년 내로 이게 바뀌냐? 자꾸 이게 퀘스천 마크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시를 늘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입시를 바꿔야 된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직 우리 국민이 바라볼 때 교육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고교학점제가 예고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불만, 부정적 인식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물론 일리 있으나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왔던 환경은 뭐 수능과 학력평가 세대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 네네. 전국을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 어떤 문제 유형으로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는 네. 것 외에 다양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코스들을 제공했던 이런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은 선택을 지리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경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학생은 배운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고교 학점제 자체가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지금 절대평가제를 부를 수밖에 네. 없는 네. 지금 교육적 제도인 것은 사실인 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또는 교육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게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도 있고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충분히 확산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어느 지금 대입 제도를 들여다봐도 정시, 그러니까 정량화된 평가 방식이, 정성적 평가 방식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가기에 유리하다라고, 더 유리하다. 만약에 나는 소외된 지역이야. 그래서 어떤 입학 전형 자체가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증명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학교, 이런 전형도 특정 계층, 특정 전형 또는 특정 학교에 무게중심이 가중화되는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학 입학 전형이 단순히 정성이냐 정량이냐를 떠나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담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청회 열고 계속해서 설명회 열고 뭐 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